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한남 뉴타운의 4구역과 5구역 시공회사 선정이 초읽기에 진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정비사업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한남 4구역, 5구역의 시공자 선정 추진 일정을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공회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측면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정비사업에서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는 총괄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둘 다 23년도 12월 말에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을 준용하게 되고요. 크게 절차적 측면에서 7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시공자 선정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찰 공고를 하는 것, 세 번째는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 네 번째는 입찰 마감을 이제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회사들의 이제 홍보 활동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조합 총회를 통해서 시공회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공자 선정 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은 크게 이 5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공사 원가를 견적이라고 하죠. 혹은 뭐 적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산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공자에 대한 설계는 정비 계획 범위 내에서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이러한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요구 성능서라는 것을 조합은 이제 만들어서 시공자 선정하기 전에 제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사 원가에 대한 자문 및 공사비 검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조합은 공사 원가, 설계도서와 공사 원가가 산정이 된 경우 입찰 공고 30일 전까지 관련 공공기관에 자문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의 선정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제 대의원회에서 이제 결정, 의결을 해야 되고요. 시공자 선정 계획과 관련돼서는 입찰 참가에 대한 자격, 입찰 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인지 지명 경쟁 입찰인지, 그리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합동 홍보 설명회, 그리고 뭐 개별 홍보 금지 등 이러한 것들을 시공자 선정 계획에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의 종류는 총액 입찰이라는 것과 내역 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액 입찰이라는 것은 공사비에 대한 총괄 내역서를 이제 의미를 하고, 총괄 내역서만 먼저 제출을 하고, 시공자 선정 총회 이후 45일 이내에 구체적인 내역들을 조합에다 제출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총액 입찰이고, 내역 입찰이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인 설계 도서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온 상태에서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것으로서 물량 내역서 및 산출 내역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울시 건축심의가 이제 통과되기 이전에 시공회사를 뽑게 되는 경우에는 총액 입찰 방법일 것이고요. 건축심의가 통과가 된 이후라면은 구체적인 연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픽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역 입찰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입찰 공고에 대한 건데요. 입찰 공고 사전 검토를 필수적으로 공공지원자, 구청을 얘기하죠.
이게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입찰 공고에 대한 일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입찰 공고의 방법은 현장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 및 공개를 이제 해야 되고요. 입찰 공고의 주요 내용은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 입찰의 일시 및 방법, 현장 설명의 일시 및 장소,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장 설명회라고 해서 조합에서 이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회사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현장 설명회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은 시공회사들에게 설계 도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또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되고요. 입찰에 필요한 입찰 안내서 혹은 입찰 지침 그런 것도 이제 제시를 해 줘야 되고, 공사도급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의 필수 사항으로서 입찰 참여 의향서하고 접수증 교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입찰을 진행해서 그 마감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마감 일정은 현장 설명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45일 이후에 입찰 마감을 해야 되고요. 입찰 서류에 대한 이제 접수 및 개봉은 입찰서는 전자입찰 방법이고요. 입찰서 이외의 부속 서류는 밀봉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증 교부, 그리고 입찰 부속 서류를 개봉을 할 때는 입찰 참여자의 대표와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을 해야 됩니다. 대안 설계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대안 설계를 이제 시공회사들은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조합은 시공사가 대안 설계를 제안하게 되면 입찰 제안서에 포함된 설계 도서, 물량 및 산출 내역서, 이러한 것들의 적정성을 검토를 이제 해야 되고, 대안 설계로 이제 제안이 됐다라고 하면 원한 설계가 아닌 제안된 내용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입찰 참여한 시공회사들을 대상으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시공회사들이 제출한 그 내용을 이제 개봉을 하면서 동시에 시공사들이 입찰 제안 내용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교표에 대해서 입찰 참여자 등과 각각 확인 및 날인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이제 시공회사들은 좀 민감하게 이 비교표 내용을 살펴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교표 통지를 대의원이라든가 또 총회를 하게 되면은 조합원에게 이제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고, 대의원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총회 상정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 총회를 하기 전에는 구청, 공공지원자에게 사전적으로 이제 필수 요건입니다. 이렇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이러한 것이 다 끝나면 참여한 업체 시공사들이 이제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합동 홍보 설명회를 시공자 선정 이전에 최소 2회 이상 이제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설업자 등의 개별 홍보 금지라고 해서 시공회사들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는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건설업자 등은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정비업체 등에게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또는 약속을 금지를 해야 되고, 1회 이상 적발 시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이 무효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홍보 공간 내에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은 최초 합동 설명회 이후에 홍보 공간 한개소를 제공 또는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건설업자 등은 그 홍보 공간 내에서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홍보를 수행할 직원의 명단을 조합에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조합은 100명당 1인이고 최대 20인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공자를 이제 선정하는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총회 의결은 총회 개최 7일 전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을 해야지 시공자 선정 총회가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서면 의결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조합이 지정한 기간, 시간, 장소에서 서면 결의서를 배부받아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재자 투표 관련해서 서면 결의서만 제출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숫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총회 참석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하는 이제 구체적인 절차고요. 이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 고시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원안 설계와 대안 설계까지만 시공사들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용적률, 건폐율, 최고 높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변경해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속칭 우리가 특화 설계 혹은 혁신 설계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보통 용적률, 건폐율, 최고 높이 이런 것들을 흔들어서 이렇게 만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혁신 설계 혹은 그러한 것은 이제 제한할 수가, 공식적으로는 제한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원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향응 금품, 재산상 이익 제공 이런 것은 절대 안 될 일이겠습니다. 과거 한남 3구역 때도 이 과열 홍보 때문에 시공자 선정이 재입찰을 하게 되는 그 뼈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남 4구역과 한남 5구역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정을 한번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심의 통과는 24년도 4월 정도로 추정을 한번 해보고요. 4월에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면 입찰 공고는 5월에서 6월 정도, 또 현장 설명회는 이제 곧바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찰 마감은 한 7월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회사들의 홍보 활동, 합동 설명회 이런 것은 이제 24년도 8월경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조합 총회는 24년 9월 정도. 그래서 요 정도 되면 한남 4구역과 한남 5구역의 시공회사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로 건축심의에 대한 자료가 이제 제출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남 4구역은 이 건축심의 관련 자료가 이제 한 3월 정도에 제출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심의 자료가 서울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서울시의 유관 부처들은 이 방대한 건축심의 자료들을 유관 부처들이 하나하나 다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은 원샷에 건축심의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제 한번 해본 것이고요. 건축심의가 이제 보완 한 번에 통과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소요 시간은 그 보완 내용의 어떤 그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단기간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몇 개월 또 이렇게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남 5구역이 약간 더 빠르게 진행 중인데 실제로 건축시 및 통과를 어느 구역이 먼저 하게 될지는 변동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남 4구역과 5구역의 시공회사들의 수주활동 및 조합원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수주활동회사는 한남 4구역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 ENC, GS건설 등이 있고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DLENC 등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의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느껴보면 현장에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현대건설과 DLENC와 또 GS건설 그리고 2구역 때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그런 이제 치열한 경쟁 구도는 한남 4구역과 5구역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약한 수준이고요.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S사가 상대적으로 수주 의지가 좀 강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P사와 H사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수준은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치열하게 활동을 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고요. G사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로우 레벨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D사가 강한 수주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타사는 상황 전개를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4구역과 한남 5구역의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그 시공회사에 대한 키 컨선이라고 하면 사업 조건적 측면에서는 공사 금액, 그런데 이제 한남 4구역과 5구역의 여러 조합원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하다 보면 한남 4구역, 5구역은 이 공사비라는 것보다는 고급화에 대한 니즈가 보다 더 이제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착공 기준일이 언제로 이제 되는지, 그리고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에 대한 대여 금액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대여를 받은 사업비 이주비를 상환을 이제 하게 될 때는 기성불인지 분양불인지 이러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요. 대물 변제, 미분양, 아파트나 상가 등 미분양 우려에 대한 대물 변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공회사들이 제공하는 어떤 물품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분담금을 내는 사람 혹은 환급금을 받는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사업 조건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최고급화 건축 설계에 대한 그 니즈도 상당히 이제 강한데요. 한강 조망이라든가 남산 조망에 대한 측면, 그리고 공원 계획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3구역과의 중심 상권 혹은 5구역과의 그 연계성, 그런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내외 장제, 그리고 단위 세대 33평형, 대형 이런 것들이 3배인지 4배인지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타 한남 4구역과 5구역의 경우는 신분당선에 대한 어떤 니즈, 보강역을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동빙구역에 대한 위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회사 자체적인 브랜드 및 신용 등급이라든가 혹은 시공회사하고는 특별히 상관관계가 없지만 조합원 각자 본인의 추정되는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과 자기 보유 물건으로 몇 평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분담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조합원 각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이 한남 4구역과 5구역 시공회사를 이제 선정하는 목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